방정식 밝게 넘어가고 부등식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등호를 푸실 때 밑이 1보다 큰 애는 증가니까 지수의 부등식하고 그 지수식에 대한 지수함수의 함수값에 대한 부등식하고 들어가는 x값의 부등식이 같죠. 부등호가. 근데 1보다 작으면 반대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니네가 만약에 부등식을 푸는데 뭐 3의 x제곱 3의 2제곱이다. 그럼 이런 거 그냥 바로 x는 2보다 크다로 가는 건데 만약에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2제곱이다 하면은 밑이 똑같으니까 밑을 제끼는데 얘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죠. 이 정도 기본 개념. 얘도 역시나 좀 어려운 거는 이제 뭐 치환되는 거, 치환되는 형태 정도가 되겠고요. 연산단원입니다. 연산단원. 시동 걸고 있습니다. 시동. 부릉부릉, 부릉부릉. 이제 뭐 시작한 지 30분 됐네요. 집중 안 하냐? 아이씨. 지금 제일 못하는데 어떻게 제일 못 때리고 있어? 좀 추워. 공부를 안 하니까 춥지 그지야. 자려고 하니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추운 원래 거. 자다 일어나면 추워. 아니 안 잤잖아요. 근데. 자려고 이제 하니까. 에휴. 너 이거 풀 수 있어 이거? 야, 너 이거 풀 수 있어? 풀려요. 벌써. 풀래요 푼다고? 어떻게 푸는데요? 알려주세요. 아니 안 알려주고 풀라고. 방금 다 알려줄 때 네가 딴짓하고 있었어. 앞에서 설명해 줄 때. 그러고서 맨날 뭐 안 배웠대. 에휴. 아니 좀 옆에 집중해라 학생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아니 아까부터 내가 집중하라고 계속 하면은 보고 있다고 걔 버득버득 대들긴 하고 이씨. 아무튼 여기 지금 물 있거든? 한 번만 더 쳐다보니까 물 떼어내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 알았어? 나 몰라 해? 하고 있다고요. 알았어? 알았냐고. 원망하지 마. 아니 안 잤다니까요. 아무튼 눈깔이 지금 눈알 붙으면은 눈꺼풀하고 붙으면은 씨, 이거 확 떼어들라니까 알아서 해. 나 몰라. 아니 장이 아니라. 몰라. 내 기준에서 잤으면 잔 거야. 니는 안 잤어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있어? 자, 지수방정식 보겠습니다. 1번 4의 x제곱 2의 이런 거는 뭐죠? 껌이죠. 밑을 맞춰야죠. 밑을 좌변을 2의 제곱으로 보면은 2의 2x제곱이 되겠죠. 우변이 5x 빼기 밑이 똑같으니까 날리고 2x제곱는 5x 빼기 2차 방식 풀면 되죠? 풀어요. 이런 거 문제예요? 자, 얘는 밑이 달라요. 이런 거 밑이 다른데 다르긴 한데 둘이 역수관계죠. 하나 뒤집고 마이너스 주면 되겠죠? 얘를 갖다가 2분의 3이라고 뒤집어주면 지수는 마이너스 x제곱 되겠죠? 둘이 같다고. 마이너스 x제곱이랑 2x 빼기 3이랑 같다고 풀면 되겠죠? 완전 쉽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뭐요? 그 자, 다음에 이것도 완전 쉬운 얘기죠? 1번은 누구 치환해야 되겠어요? 3x. 3x는 저렇게 얘기하면 작살 나는 겁니다. 그죠? 3x는 이게 3x예요. 이게 3x. 중학교 안 나온 거예요.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 그러면 t는 3하고 마일이 나와요. x를 구해야 되거든? 근데 x가 3의 x제곱이야. 그러면은 3일 때는 x가 얼마? 1이고요. 마일일 때는 x가 얼마? 대답을 해. 왜 으쓱으쓱하고 있어. 유치원생이야. 이씨. 모른다고요. 뭐예요? 로그 써도 돼요? 당연히 로그 써도 되는 거죠. 로그를. 로그 쓰면 저 알죠. 로그라는 건 어차피 기호죠. 기호. 아니 안다고요. 로그 쓰면 저도. 뭘 알아? 로그 쓰면 저도 안다고요. 해봐. 마이너스 1일 땐 뭐야? 로그 3의 마일.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아주 그냥 기본이 안 돼 있죠. 그죠? 마일일 때는 해가 없다죠. 네. 지수가 음수가 어디 있어요? 지수가 음수가.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여기서 니네가 지금 문제점을 찾았잖아.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수를 치환할 때는 항상 여기다가 이걸 씁니다. 지수를 치환할 때는 항상 이걸 써놓는다고요. 지수를 치환할 때. 안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쓰냐고. 왜 안 되냐고요? 안 됐다고. 됐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면 돼요. 뭐가 왜 안 돼? 아니 저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왜 없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걸 왜 없냐고 하면 뭐라 그래 이 그지야. 진짜 마치 네가 이제 중3으로 돌아가. 지금은 정신연령은 중3도 안 되지만 중3이야 네가. 어? 네. 그때로 돌아가 봐. 뭐 배워 제일 먼저? 중3 처음에 제곱근을 배워. 제곱근 이씨 닥쳐. 제곱근을 배웠어 네가. 루트를 배웠어 학생한테. 응? 루트를 배웠다고. 중학교 배웠어. 2학년 때 배웠는데요. 중2 때 배운다고? 네. 개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진짜 루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아무튼 배웠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마이너스 2의 제곱근 같은 거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 아니 배웠잖아요. 이런 거 없다고 고등학교 했어. 와서. 이러면 없대. 근데 강원선 학생이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왜 없어요? 왜 없는데? 아니 고등학교잖아요. 원서가 이거는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음수는. 그게 왜 안 돼? 알려주세요. 아니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와서. 그 아이가 커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구나. 계속 1학년에 머물러 있는 거 같아. 정신연령. 기본적인 진수 조건에 안 맞죠. 진수 조건에 그죠? 진수 조건에 안 맞아서 얘는 안 되죠. 애초에 여기 지금 썼죠. 3의 x제곱이라는 게 t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t가 마이너스 1은 존재하지 않죠. x의 값이. 그죠? 아무튼 그래서 치환할 때마다 써라. 그래서 2번도 예를 들어서 누구 치환해야 돼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야 되는 건데 쓸 때마다 이렇게 써라. 이렇게. 얘는 그나마 조금 다른 게 이제 t 더하기 쟤는 뭐라고 쓰면 돼요? t분의 8이라고 쓰면 되죠. 바로 는구 양변에 t 곱해서 2차원씩 풀면 되죠. 옆에 있는 거 이따 시간 될 테니까 해보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지수방정식에서 조금 이제 기본 형태는 아니고 밑하고 지수에 다 미지수 x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지수방정식은 지수 자리에 말 그대로 x가 있는 게 지수방정식이거든요. 지금 본 것처럼. 근데 얘는 밑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뭘 비교를 하셔야 되냐? 핵심은 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의 시작은 어쨌든 밑에도 변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1번 같은 경우 지금 밑이 같거든요. 밑이 같으니까 그냥 싹싹 지운 다음에 이렇게 갈 거다. 그게 아니고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에는 얘가 밑이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우선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밑이 미지수가 있을 때에는. 왜냐면 원래는 지수방정식은 당연히 지수함수에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밑이 1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지수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밑이 1이 되는 거. 그럼 x 빼기 1이 1이 돼요. 다시 말하면 x는 2가 되거든요. 근데 밑이 1이 되면은 지수 자리에 누가 오든지 간에 둘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x는 2는 무조건 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밑이 1이 아닐 때는 이제 지수방정식입니다. 이때는 지수방정식. 이때는 지수방정식이니까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밑이 똑같으니까 날려요. 그럼 남은 게 x의 제곱는 3x 더하기 4가 되고, 이 항에서 풀어주시면은 x-4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마이너스 1하고 4가 되는데, 제한된 범위 내에서 x가 1보다 크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애들이 오답으로 많이 빠지는 게 이걸 안 써서, 또는 예를 들어 x의 값을 그러니까 모두 구하시오 이거 안 해서. 그래서 요렇게 빼먹지 않고 하려면은 뭘 배우셔야 되냐?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밑에도 x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요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밑이 1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셔서 1이냐 아니냐 요거 우선 분류가 중요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연산이니까 이거 찬찬히 익히시면 되겠고, 우선은 이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냐 못하냐의 관건은 이 뒤쪽이 아니고 이 앞쪽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를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되겠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밑이 미지수가 한쪽만 있어요. 근데 얘는 차이 특징 보니까 위에 지수가 어때요? 지수가 같죠? 지수가. 그러면 얘를 무난하게 지수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당연히 x 더하기 3이 뭐가 되면 되겠어요? 8이 되면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x는 5가 되면 당연히 됩니다. 여기 하나가 있겠고, 근데 이거 말고 한 가지 이제 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 형태에서는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있겠어요? 이 경우 말고도 등식이 성립하는 거. x가 2일 그러니까 지수가 뭐일 때 지수가? 지수가 0이면 무조건 1이죠. 그래서 이것만 또 안 놓치시면 돼요. x가 2일 때. 그래서 솔직히 얘보다는 2번보다는 1번이 조금은 더 애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밑에도 미지수 x가 있는 건데 교과 외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역시 학교 잘 보시고 수업을, 그리고 교과서들도 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됐고요. 넘어가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방학 때도 공부할 때 좀 공을 좀 들였던 데고, 여기 이제 시험에 잘, 아까 그 앞에 어쨌든 저쨌든 간에 앞에까지 한 건 다 연산이고, 이게 그나마 조금 이제 활용 정도인데, 자,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요. 우선은 배운 대로 쟤는 3의 x제곱을 치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t라고 0보다 크다 쓰시고, 그러면 쟤는 뭐가 되냐? t제곱이고 얘는 몇 t? 그렇죠. 94 36t. 예, 더하기 81은 0이 돼요. 치환이 뭐가 되냐? 인수분해가 뭐가 되냐? 요거 27하고 9가 아니고 뭐야? 27하고 3. 안 되네? 얘가 지금 3의 4제곱 아니야? 그죠? 안 되네, 인수분해는 직접. 정수로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자, 그러면은 구하라는 게 여기 지금 알파 베타 더한 건데, 방학 때 이거 하나 밑줄 지어서 쓰라 그러는데 이겠나요? 원래 문제에 주어진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럼 저기 밑줄 친 데다가는 근을 뭘 써야 돼요? 네. 자, 근이라는 건 항상 그 방정식에 미지수가 등식을 성립하게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근은 당연히 누구 값이냐면 x값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근은 당연히 누구냐면 t 값입니다. 근이라는 건. 근데 얘를 만족하는 x가 알파 베타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t 값이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3의 알파 제곱하고 3의 베타 제곱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거를 써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근과 기수 두 근의 합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더한 게 36이고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 곱한 게 81이니까 여기서 이제 쉽게 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라는 건 당연히 밑에 줄을 보셔야 되겠죠. 지수 법칙 하시면 얘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81이 3의 4제곱이니까 답은 얼마? 4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게 이 부분. 치환한 방정식 여기까지 이제 앞에서 연습했던 대로 하시고, 뒤에다가 그 치환한 방정식이 갖는 근의 모양을 써라. 이거죠. 요거를 꼭 써라. 이거 로그가 똑같이 나옵니다. 됐고. 자, 2번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에 대한 겁니다. 역시나 이 치환은 2의 x제곱을 갖다가 t라고 치환하셔야 되겠고 0보다 크다. 그러면 쟤는 t제곱이고 쟤는 마이너스 2at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원래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나중에도 다은이도 이거 이제 많이 물어볼 텐데 이제까지 학습했던 걸 토대로 보시면 여기다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란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가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왜 안 돼요? 이렇게 질문들을 참 많이 한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거든 저렇게 풀면은. 왜 안 되냐? 보시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얘가 갖는 거고 얘가 그럼 얘가 갖는 거는 근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이 뭐냐?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려면은 t 값은 뭐가 나와야 되냐 이겁니다. 그냥 두 개만 나오면 x가 무조건 두 개가 나오냐? 그게 아닌 게 예를 들어 실제로 t가 마이너스 1하고 아까처럼 3 나오면은 x의 값은 얘 안 나오고 얘만 나오거든요. 두 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예시에 의해서 어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냐? 어쨌든 t도 두 개가 있긴 있어야 t도 두 개가 있기는 있어야 x가 두 개가 나오긴 할 텐데 어떤 애들을 두 개를 가져야 돼요? t가 그래서 이 조건을 쓰라고 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t가 0보다 크다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쉽게 말하면 양수 중에서 두 개가 나와야 그래야 x가 두 개가 나옵니다. t가 2, 3 이런 식으로 나와야 x가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냥 판별식 돌리면 안 된다. 그냥 판별식 돌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역시나 얘도 중요한 건 저 노란색까지 쓰시는 거고 노란색을 어쨌든 썼다 라고 하시면 노란색을 쓰고 나면 이 문제는 뭘로 바뀌냐 요 2차 방정식이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런 걸 통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는. 그럼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은 서로 다른 두 양근 2차 방정식의 근의 양이냐 음이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부호 문제로 바뀌죠. 근의 부호 뭘로 따져요? 근의 부호? 이건 우리 아직 안 해본 건가? 아니면 배웠는데 까먹은 건가? 근의 부호 D 합곱. 그럼 기억나요? 맞나? 근의 부호 D 합곱. 근의 이거 이제 고1 때 배우는 건데 근의 위치 함뒤축 1학기 때 내용이긴 하거든요. 공수원. 근의 부호 D 합곱 근의 위치 함뒤축. 그래서 이제 말은 좀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말의 조건이. 그래서 1번이 조금 쉬운 거고 2번이 좀 더 어려운데 2번 문제 같은 거 해결하시려면 이걸 아시긴 해야 되겠고 말 그대로 이제 이 뭐예요? 근의 부호가 뭐고 근의 위치가 뭐예요? 말 그대로 문제에 2차 방정식에 2차에 대한 거예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근의 부호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D 합곱을 따져야 돼요. D 합곱을 조사를 하셔야 되고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디에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여기가 만약에 바뀌어서 t가 1보다 크다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말 그대로 근이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런 소리잖아요. 어떤 위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의 위치를 주어졌을 때에는 함뒤축이라는 걸 따져야 된다. 이런 거 혹시 하나 안 했었나? 함뒤축. 함은 함수값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값. 뭐 D는 판별식, 축은 축방 얘기하는 거고. 적용하는 예시는 이제 이 뒤에 가서 문제 나오면 보도록 하겠고 여기서는 그래서 저거를 외웠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근의 부호 문제로 바뀌어요. 근의 부호 문제로 바뀌어요. 근의 부호는 뭘로 따지냐? D
합 곱으로 따진다. 그럼 D는 뭐냐? D 조건은 뭐냐? 말 그대로 판별식은 우리가 근이 실이냐 허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니까 D는 0보다 커야 돼요. 자, 합이라는 건 근과 계수에서의 두 근의 합인데 둘 다 양근이니까 두 합은 양이겠죠. 자, 곱은 근과 계수의 곱인데 둘 다 양근이니까 양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딱 써놓고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D는 뭐가 돼요? 4분의 D를 돌리면은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다. 인수분해 하시게 되면은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이니까 2차 분식은 풀 수 있다. 빨리 넘어가시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2보다 크다. 이게 D 조건이고, 자 합은 그대로 근과 계수 보시면은 2의 2죠. 0보다 크다. 뭐예요? A는 0보다 크다. 이게 결론. 자, 곱 A 플러스 2죠.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그래서 얘네 세 개를 갖다가 교집합을 찾으시면 돼요. 어디서? 수직선에서. 위에 거 그리시면은 마일보다 작다, 2보다 크다고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교집합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네. 전체적인 그런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전체적인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교집합 범위는? 2보다 큰. 그렇죠. 세 개 다 겹치는 데가 여기죠. 그죠? 세 줄 겹치는 데. 그래서 땡땡땡 A는 2보다 크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게 좀 어렵다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고1 거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 치환한 방정식까지 세웠을 때 걔가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물론 이 문제는 마무리를 하시려면 얘를 알아야 써먹을 수 있죠. 뭐 질문 있어? 이해돼? 네. 옆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99번하고 같은 거거든요. 199번. 옆에 있는 거. 해보세요. 199번. 해보시고 잘 되나 안 되나? 자, 부등식이 방정식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거 하나.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대해서 그 대소, 부등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 그 차이죠. 그래서 1번은 2의 5x 빼기 3제곱이고 쟤는 2의 3x 더하기 3제곱인데 2랑 2랑 똑같은데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가면은 되겠지. 쉽죠? 반면에 이제 2번은 3분의 1짜리 밑으로 보셔야 되겠고 제곱이니까 2x제곱 10x 플러스 8이고 3분의 1짜리 밑으로 보시면 세제곱이니까 3x제곱 빼기 4x인데 밑을 날리고 비교하시면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2차 부등식 풀면 됩니다. 알겠죠? 기본 부등식은 뭐 푸시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면서 안 되는 거 얘기하시면 되겠고 패턴은 똑같아요. 방정식하고 치환한 형태입니다. 1번은 누구를 치환해야 되냐? 2의 x제곱 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의 x제곱을 t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이 하세요. 0보다 크다 똑같이 쓰시고 자 그럼 쟤는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는 0 이하 인수분해 하시면 t-4 t-8이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다 갖다 넣으면 되죠. 2의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얘는 뭐 2의 거듭제곱으로 이쁘게 줬죠. 얘는 2제곱
2, 3제곱이니까 x는 그냥 2, 2, 3, 3, 2야. 답이죠. 근데 이제 간혹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2의 x제곱 이쪽이 3이고 예를 들면 이쪽은 5다. 그러면 얘는 이제 x의 범위는 뭐가 되냐? 이쪽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응, 응.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어쨌든 3대내가 궁금한 거잖아. 마치 등식으로 보고 지수가 궁금할 때 도입된 게 그게 로그가 아니야. 이쪽은 로그 2의 3 되겠죠? 이쪽은 로그 2의 5 되겠고요. 그죠? 할 수 있어야 되겠고. 2번 똑같은 거죠? 이따 옆에 있는 걸로 해보시고. 됐고. 네, 자, 옆에 있는 태 미지수 x가 깔린 부등식.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방정식에서는 아까 전에 요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처리하시려면은 이런 형태의 방정식 해법은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는 시작이 뭐다? 뭐가? 밑이. 예. 시작이 방정식은 밑이 1이냐 1이 아니냐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 부등식은 여기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 똑같습니다. 시작은 쟤랑 한 번에 하시면 똑같은 건데 한 번에 하시면은 좀 더 세분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밑이 1이냐 1이 아니냐로 나뉘는 건데 대신 방정식은 밑이 1보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었는데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방향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 아니다라는 요 상황을 갖다가 세분화를 해서 얘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세 가지로 반영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뭐 이제 디테일한 계산은 보겠지만 역시나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방정식은 어쨌든 이렇게 나누는 게 핵심. 부등식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저렇게 나누는 건데 나누는 와중에 부등식의 특성상 1과의 대소도 필요하니까 여기도 나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일로 와서 이제 그러면은 똑같이 x가 이제 얘는 밑이 x니까 x가 1일 때 밑이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시면 밑이 1일 때는 그냥 1이니까 대입해 보시면 좌변 1이고 우변 1이에요.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죠? 해가 아닙니다. 1보다 클 때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의 부등호 그대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럼 넘어가니까 x는 5보다 크다 나오거든요. 자, 교집합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좀 명확하게 세워 버릇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교집합 하시면 뭐예요? x는 1보다 크다 5보다 크다 교집합하면 이게 지금 왜 교집합해야 되는지도 아셔야 되겠고 뭐예요? 1보다 크다 5보다 크다? 네 5보다 크다 이렇게 잡히겠죠. 자 1보다 작을 땐 여기 부등호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2x 빼기 5니까 뭐 당연히 x 여기가 바뀌겠죠. 5보다 작다. 그럼 이때는 땡땡땡 교집합이 5보다 작다 1보다 작다니까 x는 1보다 작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쓸 때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만 쓰시면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러면 이제 단답형은 큰일 나는 거고 왜냐면 이거 여기 문제 보시면 애초에 x가 0보다 크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당연히 얘를 달아 주셔야 됩니다. 단답형은 객관식이면 어차피 잘 고르면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아까 다현이가 대답할 때도 그랬지만은 x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분류를 읽으실 때도 x가 1이냐 1이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분류했다기보다는 밑이 1이냐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분류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혹시 시험 문제 아예 안 나오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보기는 어렵고
요게 중요하죠. 요게 훨씬 잘 나오고 아까랑 마찬가지. 방정식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치환한 근의 조건에 대한 이제 부등식에서 해의 조건이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에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모든 실수입니다. 자, 그럼 얘도 2의 x제곱을 치환을 해야 되겠죠.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 그러면 쟤는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k 플러스 10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우리가 이제 치환했을 때 여기다 이제 0보다 크다 이거 쓰라 그랬고 그럼 옆에는 이 조건을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죠. 옆에는 조건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x의 값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했다. x가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했다. 그러면은 t는 뭐가 돼야 되겠냐? 그래서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다 그래프입니다. 함수는 얘가 우리가 심플해서 아까 안 그래 심플해서 잘 안 그리는데 보시면 그래프가 x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 t 그래프거든요. x가 모든 실수의 값이 다 찍혀요. 그러면 그때 t 값은 뭐가 찍히겠어요? 모든 양수가 다 찍히겠죠. 그러니까 x가 모든 실수면 t는 모든 양수야.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어디서 성립한다고 써야 되냐면은 모든 양수 t에 성립한다죠. 이걸 좀 입히시면 t가 0보다 크다에서 항상 성립이라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기가 중요합니다. 얘가 항상 성립이니까 얘도 항상 성립이야 우선은. 근데 똑같이 모든이 아니고 얘는 범위가 바뀌죠. 바뀌는 이유는 그래프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 푸시는 거는 그래프 그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얘가 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되거든. 얘 그래프를 그리면 아볼이죠. 그죠? 여기가 축이 뭐예요? t는 2죠. 그럼 0보다 크다니까 0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쯤에 있겠죠? 그럼 내가 가진 그래프는 제한된 범위 살리면 여기 뚫고 요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라는 거는 t축 얘기하는 거거든. t축. 그러니까 그 x축 t축이 항상 얘보다 이 핑크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밑에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려면 난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가 궁금해져? 어디가 궁금해져요? 최소가 궁금해지죠. 꼴찌가 뭔지. 최소값이 궁금해지고 최소값을 대입을 하니까 뭐 천천히 하면 2는 4 마사 k 더하기 6이 나와. 그래서 조건이 보다시피 k 더하기 6은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거든. 0보다는 여기가 0이니까 지금 는이 돼? 안 돼? 응? 뭐라고? 안 돼요? 돼요? 둘 중에 하나겠죠? 판단하셔야 돼. 는이 되냐 안 되냐는 거는 k 플러스 6이 0이 돼도 이 부등식이 성립하냐 안 하냐.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제가 t축에 붙은 거거든. 내가 가진 제한된 그래프가 이렇게 t축에 붙은 거거든. 그럼 이때도 얘는 항상 얘 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냐? 되면은 는 넣는 거고 안 되면은 는 안 넣는 거거든.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는 넣어야 되죠. 이렇게 푸는 거지. 아까 방정식하고 세트를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래프는 문제 풀이하는데 중요한 도구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알아야 푸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정식, 부등식 지금 요 부분에서 중요한 건 여기야 여기. 이건 걸 아셔야 돼.
어차피 이거를 못 잡으면 뒤에가 진행이 안 돼. 물론 반대로 이거를 백날 잡을 줄 알아도 그래프로 마무리 못 하시면 못 푸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우선순위를 보자면은 그래도 얘가 먼저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유형이 제일 조금 어렵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뭐 개념은 아니고 문제 유형인 건데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하잖아요. 이거 로그가 똑같이 나옵니다. 치환을 하게 되면은 방정식은 근의 모양이 바뀌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는 원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치환을 하면은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뀐다고. 오케이?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근의 조건이 바뀌어요. 이거는 방부등식을 구분할 필요는 없겠다. 괜히 구분하시면 더 헷갈리겠네요. 치환을 하면은 근의 모양이나 근의 조건이 바뀌는데 근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근의 조건이 바뀐다는 거는 아까 했던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었는데 이게 이제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아까 바뀐 게 이런 거죠. 배운 게 예시가 지금처럼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인데 이게 치환을 하니까 t는 0보다 크다 해서 항상 성립으로 이렇게 좀 조건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게 뭐냐 선생님이 치환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근의 모양 또는 근의 조건이 바뀌니까 그 바뀐 애를 갖다가 항상 치환한데 옆에다가 써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모양이 쓰기가 좀 쉽고요. 몇 번 해보시면 조건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거기 옆에 있는 거 211번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 예제들이니까 좀 쉽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애들한테 좀 많이 틀리게 낼 것 같으면은 여기 축을 갖다가 음수가 되게 해요. 축을 음수가. 그럼 제가 이제 아볼인데 축이 뭐냐면은 t는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제한된 범위를 살리면 제한된 범위가 0이 여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게 내가 가진 그래프거든. 근데 애들은 무조건 꼭 여기 따진단 말이야. 여기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요지는 어쨌든 이거를 먼저 쓰셨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하실 때는 그래프를 하시는데 그래프에서 얘가 있으니까 제한된 범위 살리기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제한된 범위 살리기. 알겠습니까? 이건 좀 그나마 이 범위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고난도. 뒤쪽에 있는 거 마지막이죠. 활용입니다. 활용은 문장들 몇 번 얘기했다시피 활용은 이제 수식이 있는 활용은 수식에서 문자가 뭔지 아시면 돼요. 뭐 옆에 있는 214번 같은 거죠. 216번 같은 거. 이런 거는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만 아시면 되고 수식 없는 거는 문제 읽고 자기가 이제 수식을 세우시면 돼요.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뭐 난해한 수식 세우라고 안 하니까 보시면 박테리아 한 마리는 X시간 후에 A의 X제곱마리로 번식한다. 한 마리가 X시간이 경과되면 A의 X제곱마리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10의 6제곱마리였던 애는 2시간이 지났대요. 그럼 2시간이 지나면은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이만큼이면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규칙성이나 뭐 이제 일종의 패턴인데 한 마리가 x 시간에 이만큼이야. 그러면 두 마리면은 x 시간에 몇 마리가 되겠어요? 2 곱하기 a의 x 제곱이 되겠어요?
만약에 3마리였으면 3 곱하기가 되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만큼이었으면은 2시간이 지나면 A의 제곱배 아니야 어쨌든 맞습니까? 자 2시간이라고 이렇게 X가 만약에 2라고 치면은 한 마리는 2시간이 지나면 A의 제곱이야. 두 마리는 2시간이 지나면 2 곱하기 A의 제곱이야. 세 마리는 2시간이 지나면 3 곱하기 A의 제곱마리로. 그러면은 얘는 2시간이 지나면은 4 곱하기 10의 6제곱 곱하기 A의 제곱마리가 되겠지.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데 뭐 되게 대단한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근데 뭐다 문제? 1.6 곱하기 10의 7제곱이다. 나눠주시면 10의 6제곱 나눠주면 10 남고요. 그죠? 곱하면은 16이에요. 약분하면은 A의 제곱이 얼마? 4 남습니다. 근데 A는 지금 양수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A는 얼마? 2. 그래서 A를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얘가 이만큼 마리가 되는 데는 몇 시간이 지나야 되느냐 다시 새롭게 마무리 문제의 물음에 답을 하시면 되겠지. 자 식을 세워보면 4 곱하기 10의 6제곱 마리가 이제 구하는 시간을 t라고 하면은 t만큼 경과되면 몇 마리가 된다? 4 곱하기 10의 6제곱에 a의 t제곱인데 a가 2죠. 2의 t제곱 됩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다? 1.28 곱하기 10의 8제곱이 됐다. 이 얘기죠? 단순 계산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눠주시면은 10제곱이지. 그럼 여기다 곱하니까 그냥 128이야. 그럼 좌변은 남은 게 2의 몇 제곱? t 플러스 2제곱. 128은 2의 몇 제곱? 7제곱. 그래서 t는 얼마?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활용. 이거 없죠? 역시나 근데 이 번식률 문제가 또 활용에서는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 번식률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거 그리고 활용. 활용 옆에 있는 거 하나 해보세요.